안녕하세요. 나스닥 덕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5대 지표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는 차트에 설정하면 일단 정신이 사나워요.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목균형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차트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만 일목균형표를 우리가 또 잘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목균형표가 무엇인가? 예, 나스닥 덕후는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때 그 원리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거는 설명을 제가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가서 공부하시고요. 보조지표를 차트에 설정을 하고 매매할 때 테크닉을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으셔야 돼요. 기술이 없으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 보조지표라든가 차트에 떠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이 활용법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행 스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또 일목균형표에서 좋아하는 게 후행 스팬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에요. 예, 이 차트에는 지금 제가 뭘 설정했냐면 구름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대는 이 하얀 구름, 그 다음에 이 파란 구름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걸 선행 스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후행 스팬이에요. 노란색은 황금선이라 그래갖고 골드선이죠. 그래서 20일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 다음에 이 핑크색 선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에요. 자, 이렇게만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복잡한 거 없어요. 보조지표도 복잡한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선인데, 투자 심리선은 보조지표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보실 때 좀 애매하고 헷갈리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이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후행 스팬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구름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구름대 아래로 캔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목균형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우에 구름대 우에 있다가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양운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양운이 구름대가 계속 가다 보면은 고점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양운을 뚫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는 음운을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음운과 양운이 만날 때 이렇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가느다란 부분. 예, 가느다란 부분이 뚫고 올라가기가 좋기 때문에 주로 상승할 때 이런 데를 뚫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활용을 하려 하면은 양운을 뚫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쌍바닥도 배우시고 뭐도 배우시고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캔들이 이렇게 쌍바닥 찍는 게 보였어요. 캔들이 쌍바닥 찍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운과 음운이 만나는데 여기가 뚝이 아주 약해요. 뚝이 약하니까 캔들이 뚫고 올라가기가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뭐 쌍바닥을 찍든 원바닥을 찍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후행 스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캔들들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대를 돌파. 구름대 돌파. 구름대 돌파. 그 다음에 이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해야 돼요. 자, 후행 스팬도 구름대를 돌파해야 되고 캔들도 구름대를 돌파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매수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수 진입.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돌파.
캔들보다 후행스팬은 뒤늦게 쫓아가죠. 구름대를 돌파한다.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한다.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한선이 21선을 전한선이 20선을 크로스 골크 하고 있죠. 골크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어요. 골크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을 하시면 돼요. 매수 진입을 하시면은 그럼 청산은 어디서 해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시죠. 매수 진입하는 거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자, 후행스팬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캔들에 가까워지면은 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캔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방향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근데 지금 후행스팬이 캔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왔는데 캔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이 보이죠. 자, 다시 또 발산을 하고 또 가까이 왔는데 이 캔들 밑으로 후행스팬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여기서도 눌러주는 것 같았지만 캔들 밑으로 후행스팬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자, 캔들 밑으로 후행스팬이 이렇게 빠지면은 하락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다가 어디에서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후행스팬이 가고 있어요. 가다가 후행스팬이 여기 또 빠질 것처럼 했는데 캔들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또 계속 가고 있어요. 캔들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또 계속 가고 있어요. 가다가 여기서 캔들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청산 자리가 돼요. 자, 후행스팬이 가다가 캔들 밑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캔들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져버리는 자리. 여기까지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홀딩할 수 있어요. 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이제 횡보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캔들이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위로 발산을 하게 돼요. 자, 계속 이렇게 보시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자꾸 빠지죠. 캔들 밑으로 자꾸만 빠져요. 계속 빠지고 있죠. 자, 캔들 밑으로 자꾸 빠지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계속 살펴봅시다. 자,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자꾸 빠져요. 이렇게 자꾸 빠지면서 횡보를 길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길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후행스팬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지금 계속 빠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쑥 빠졌죠. 쑥 캔들 밑으로 빠지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후행스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후행스팬이 이 구름대를 돌파할 때, 자, 첫 번째 조건,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전환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해야 된다. 그게 매수 진입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후행스팬이 가다가 캔들 아래로 빠지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빠지는 거를. 어디서 빠지냐면 여기는 계속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졌죠. 결국
캔들 안으로 얘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빠졌다 나갔다 빠졌다 나갔다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점점 행보 구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네,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가 보시면은 캔들이 여기 보시면 자,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죠? 예, 요 음운과 양운이 만나는 자리들에 이렇게 뚝이 약한 데를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자, 뚝이 약한 데를 돌파를 하는데 후행 스팬도 돌파를 같이 해야 돼요. 후행 스팬도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되고 캔들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환선이 21선을 또 골든 크로스를 해야지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표 발표가 있어서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했던 밑으로 다시 빠져버렸죠. 그러면은 후행 스팬이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전환선이 여기에서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청산한다? 예, 쭉 가다가 수익이면 청산을 하는데 캔들이 밑으로 이렇게 빠질 때 청산하라 그랬잖아요. 빠질 때. 예, 그러면은 후행 스팬은 캔들을 뒤따라 가니까 여러분들이 청산 자리는 수익 나는 데서 적당히 청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행 스팬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자,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 뭐다, 선행 스팬이 뭐다 이런 거는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고 매매할 때 활용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이건 투자 심리선이에요. 투자 심리선인데 증권사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쑥쑥 빠졌다가 여기 기준 30선이 있어요. 이 30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30선 위를 돌파할 때 또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빠지면서 30선을 지지를 해요.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위로 갈 때 적은 틱수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빠졌다 위로 갈 때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 모든 보조 지표에도 중심선을 하나씩 만드세요. 어떤 중심선을 만드냐면은 투자 심리선에 이렇게 기준선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30과 지금 75가 돼 있잖아요. 50을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하세요. 보조 지표마다 추가하는 거는 다 달라요. 여기다 이렇게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점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50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투자 심리선 30에 내려오지 않고 다시 50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예. 또 이렇게 30선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또 이 간격만큼 먹을 수가 있어요. 얘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죠. 이 그 부근에서 매수하면 요만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선은 30을 지지하면 위로 간다. 여기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30을 지지하니까 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30에 오지 않았어요. 30에 오지 않고 바로 위로 갔어요. 또 여기는 30 밑으로 빠졌다가 30을 지지하면서 또 위로 갔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짧게 낼 수도 있고 또 아까 후행 스팬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후행 스팬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추세가 나올 때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추세선과 그 다음에 전환선과 21선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 보조지표는 눈으로 자꾸 익혀야 돼요. 눈으로 자꾸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수익이 납니다. 나스닥 덕후였습니다.